지난 10월 지리산 화엄사 본말사 스님과 신도들이 신심을 다지기 위해 라오스 순례길에 올랐다. 부처님의 미소를 닮은 순수의 땅, 라오스에서 우리는 어떤 부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될까? 더 넓은 부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더 깊은 환희심을 느끼며 전법의 길을 열었던 지난 5일간의 기록. 화엄사 순례단의 여정을 함께 해보자. 신비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동남아시아의 대표 불교 국가 라오스.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의 2배가 넘지만 인구는 730만 명 정도로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이다. 라오스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미얀마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 국가다. 라오족과 여러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서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또한 라오스는 대표적인 불교 국가로 인구의 95%가 불교를 믿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 손쉽게 사원을 만날 수 있다. 라오스 사람에게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그들의 삶 자체이자 역사가 되고 있다. 화엄사 순례단이 도착한 곳은 비엔티엔. 이곳은 라오스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로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태국과 마주하고 있다. 순례단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라오스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인 왓 시사켓. 왓은 라오스 말로 사원이란 뜻으로 우리말로 하자면 시사켓 사원이다. 가장 먼저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려 예를 다하며 한국에서 불제자들이 왔음을 전하는 순례단. 시사켓은 숱한 전쟁 속에서도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라오스의 유일한 사원이다. 이곳은 각지의 군주들이 국왕에게 충성을 서약하던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시사켓 사원에는 크고 작은 불상이 약 7,000개가 있어 불상박물관으로도 불리는데 처음에 지어졌을 때만 해도 금이나 은, 사파이어 등의 귀한 보석으로 꾸며졌지만 계속된 전쟁으로 약탈당하고 소실됐다. 한국 스님과 불자들의 방문 소식에 시사켓 사원의 주지인 웬마 세나이 스님이 직접 순례단을 맞이한다. 한국과의 인연이 있다는 웬마 세나이 스님. 몇 년 전 한국 불교를 체험하기 위해 2차례 한국을 방문했다고 한다. 덕문 스님 역시 오래전부터 라오스를 오가며 스님들에게는 가사 공양을, 학생들에게는 학업 용품을 보시하는 등 자비 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니 귀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다음 날 새벽, 순례단은 본격적인 남부 투어를 위해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팍세로 이동한다. 부처님 나라 라오스에 와서 우리 불자님들과 또 라오스의 불교를 또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나라와 인종과 또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은 우리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전법에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라오스에 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라오스 사찰에 잘 참배해서 또 부처님의 나라에서 한 번 더 한국 불교를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문 스님과
화엄사 순례단 방문 소식에 라오스 문화재청의 차장이 직접 공항에 마중까지 나왔다. 불교 국가답게 전법을 전하는 스님들을 공경하고 순례단에게 예를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순례단이 도착한 팍세는 비엔티엔에서 6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라오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메콩강을 끼고 각각 동서로 도시가 발달했으며 라오스 남부 여행의 중심지다. 이곳 팍세에서 우리가 둘러볼 곳은 참파삭 문화경관 내 왓푸 사원과 고대 주거지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홍낭 시다. 시다 공주의 방이란 뜻으로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아쉽게도 일부 기둥과 기단을 빼고는 대부분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2013년부터 우리나라 국가유산청에서 복원에 나서고 있으며 2022년에는 공주의 유물 등 300여 개의 유물을 발견했다. 홍낭시다는 원래 힌두교 사원으로 지어진 것이지만 지금은 불상이 모셔져 있어 라오스만의 독특한 문화가 느껴진다. 사원의 돌기둥 하나하나에 담겨진 수많은 염원들을 상상해본다. 홍낭시다를 나와 들른 곳은 왓푸. 왓은 사원, 푸는 산이란 뜻으로 왓푸는 산에 있는 사원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왓푸는 해발 1400m가 넘는 산에 있는데 올라서면 메콩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이곳은 옛날 고승들이 크메르 제국에 전법을 전하러 이동했던 순례길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왓푸는 크메르 제국 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다른 크메르 사원들에 비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당시 중요한 사원으로 여겨져 해마다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였다고 한다. 건물을 자세히 보면 많이 익숙한 형태의 건물이란 생각이 드는데 바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 비슷한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왓푸는 미니 앙코르와트라고도 불리고 있다. 왓푸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보다 300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문가들은 섬세한 조각 기법이나 건축 형태를 통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유적이 바로 왓푸라고 말한다. 왓푸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모여있는 이곳은 왓푸 박물관. 천년의 세월을 지나 오늘날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그 오랜 옛날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떤 발언을 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난다. 조금은 투박하고 다른 모습이지만 깊은 신심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 저절로 합장하게 된다. 라오스의 불교 문화 중 하나인 탁발을 체험하기 위해 새벽부터 거리로 나선 순례단.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불교 문화 중 하나인 탁발은 라오스를 비롯해 태국, 미얀마 등 상저부 불교를 따르는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다. 탁발 공양은 불교 수행법 중 하나로 단순히 음식을 나눔받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에게는 낮춤을, 보시자에게는 공양하는 공덕을 짓게 하는 큰 의미가 있다.
공양이 끝나면 스님들이 연불하며 법시와 축원을 베푼다. 공양물을 준비하고 공양하고 스님들의 축원을 받는 과정 하나하나가 신성하고 또 다른 감동을 전해준다. 순례 3일차. 덜컹거리는 비포장길도 뿌연 흙바람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 간다. 라오스는 불교 국가답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사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순례단이 지나는 동네의 한 사원에서는 주지 스님의 다비식을 앞두고 있었다. 덕문 스님과 순례단은 이 또한 인연이란 생각에 잠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온 마음을 다해 예불을 드려본다. 사원의 스님 역시 추모 예불을 올린 화엄사 순례단의 마음에 감사하며 순례단에게 축복을 염원해 주었다. 생김새와 언어는 달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마음만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 라오스 남부 지역 시판돈으로 흘러들어오는 메콩강. 시판도는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건기가 되면 섬의 수가 4,000개에 이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뜻하지 않은 자비 나눔이 마음속 큰 울림이 되고 뱃머리에 물살을 만드는 메콩강 물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 유유히 흐르는 시간. 온 세상이 부처님 자비광명의 빛으로 물드는 듯하다. 크고 작은 폭포가 많기로 소문난 시판돈에서 순례단이 찾은 곳은 가장 크다는 콘파팽 폭포다. 입구에서 10분 정도 걸어가자 드디어 순례단의 눈앞에 거대한 황토빛 장관이 펼쳐진다. 메콩강의 진주라 불리는 콘파팽 폭포는 라오스를 넘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폭포로 수량이 많을 때는 최대 넓이가 14km에 달한다. 셀 수 없이 바위를 휘몰아쳐 갈라지고 떨어지는 물줄기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순례단. 바위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물살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갈 듯하다. 콘파팽 폭포는 악한 영을 가두는 곳으로서 자연의 보호자라는 신성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화엄사 순례단의 마지막 여정은 메콩강과 팍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푸살라오 대불상 공원이다. 이곳은 한 남자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여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해 세운 곳이란 이야기가 전해온다. 대불상 공원을 가기 전 시선을 사로잡는 커다란 황금불상이 있는데 높이만도 23m에 이르는 대불이다. 메콩강을 향해 앉아있는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로 팍세 주민들을 지켜주는 듯하다. 대불상 뒤로는 300개의 불상이 있는데 모두 현지인들의 기부로 만들어졌다. 표정도 모습도 제각각이라 보는 재미가 있다. 대불상 공원에는 눈에 띄게 화려하고 색채가 다채로운 사원이 있는데 전설 속 여인의 넋을 기르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라오스 사원은 스님이 기거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사원으로 나뉘는데
이곳은 스님이 기거하고 있어 현지인들이 많이 찾아 축원을 받는다고 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찰을 둘러보고 불교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공부가 된 것 같고 앞으로도 한국에 가서 불자들과 같이 불심을 더욱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며 미소로 답해주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니 자비의 빛이 온 누리에 뿌려지는 듯하다. 자연이 선물한 것에 감사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천년의 세월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순수의 땅을 지켜온 라오스 사람들. 그들의 삶과 문화를 살펴본 지난 시간 동안 화엄사 순례단은 더없이 맑은 신심과 더 큰 나눔을 실천하는 법을 배웠다. 이번 라오스에서의 시간이 부처님 지혜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전법을 열어가는 밑거름이기를 기대해 본다.